등대직입니다. 1월 31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원래 생각으로는 굉장히 하락폭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들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선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 딥시크 요 관련해서 미국 시장이 요동을 쳤죠. 급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을 했지만 전체의 흐름으로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반영이 안 됐다가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클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락은 했지만 오늘 시장은 그런대로 선방을 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 내용을 보면요,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그런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량으로 거래가 되면서 두 종목 다 2조가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래 대금도 대폭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하락폭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8%,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 영향이 오늘 하이닉스에 가장 크게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도 2.4%니까 상당히 큰 폭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거래가 근 5조 가까이 되면서 전체 거래 대금의 절반 가까이를 이 두 종목이 차지했다. 요게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요, 바닥에서 매물 소화를 활발하게 해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0만 주 이상 이렇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놓고 외국인들이 거의 손절에 가까운 그런 매매를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SK하이닉스가 그나마 반도체를 HBM 관련해서 유지를 해줬었는데 오늘은 10% 가까이 이렇게 빠지면서 딥싱크 영향을 혼자 이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늘 시장 특징이라고 그러면요, 딥싱크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SK하이닉스 같이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 또 더존비전도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그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또 상당히 호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지수 보면은요, 오늘 거래소가 마이너스 0.77%, 2,517포인트입니다.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0.06%, 그러니까 거의 보합 수준인데요. 72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지수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장의 어떤 에너지 힘을 보여주는 지표 거래대금인데요. 거래소가 오늘 거래대금이요 13조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금년 들어서도 이게 최고치고요. 작년 아마 후반기 이후에 13조를 넘어간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시장이 굉장히 활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요 대부분이 한 5조 가량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집중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뺀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거래가 활발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한 그 시장에서 지수는 그런대로 선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조가 넘어가는 이 거래 대금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6조 4천억이니까 여전히 거래 대금 면에서 활기가 좀 떨어진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워낙 그 대형 악재라고 해야 되겠죠. 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싶지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요거 빨간 선, 요게 21선이죠. 21선이라는 거는 생명선 또 심리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21선에서 이렇게 꼬리를 남기면서 이렇게 위로 올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된 그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는 이런 거는 살아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 안심하게 하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요 밑에 거래 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을 이렇게 추이를 보면요, 조금씩 이렇게 좀 늘어나죠.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좀 활기가 주어지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 악재 대비했을 때 우리 시장은 오늘 상당히 선방을 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면서 일봉이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루 시장 흐름을 보면요. 이게 분봉입니다. 10분봉인데요. 아침에 이렇게 미국 영향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요. 오후 들어서 이렇게 서서히 올려붙으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마이너스지만 10분봉으로 봤을 때는 장이 끝나면서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유입이 된 그런 대로 모양이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또 1조 2천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 매도 우위죠. 1조 2천억이면 이것도 아마 작년 하반기 이후로 오늘까지 가장 큰 규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1,300만 주 매도 우위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하고는 아주 연을 끊고 싶어하는 그 정도의 어떤 매도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엄청 팔았는데요. 특히나 오늘 이제 1,300만 주면 상당히 큰 폭 매도 우위했다. 또 하나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오늘 개인들이 9,6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1조 가까이 매수 우위했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아침에 대폭 이렇게 빠졌을 때 개인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오늘 역할을 좀 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관들도 오늘 1,900억 매수 우위니까요. 개인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관들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렇게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조 2천억을 매도를 했으면 다른 때 같으면요. 상당폭 근한 100포인트가량 이렇게 빠져야 되는 시장이지만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세에 가담하면서 상당히 선방을 해준 그나마 다행인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별 수급 잠깐 이렇게 보고 넘어가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시장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오늘 1,33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기록적인 숫자인데요. 꾸준히 지금까지도 팔아왔지만 오늘 이렇게 또 대량 매도했다는 것은 이것도 좀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수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하고는 차별화되면서 실적도 좋고 기대감을 많이 안고 있었던 SK 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들이 19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길게 보면요 항상 엔비디아 추이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조금 있었지 않나. 연휴 동안에 반영이 안 된 거가 오늘 좀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금융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예를 들면 KB금융 같은 거 오늘 33만 주 매수 우위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네이버가 아무튼 중심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오늘 44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또 16만 주 매도 우위했는데요. 카카오를 또 기관들이 13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특이하죠.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했고요. 카카오는 기관들이 이렇게 130만 주니까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조금 양상이 다르다. 수급이 조금 다르다. 그렇지만 흐름은 어차피 똑같은 흐름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같이 이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이버가 조금 더 빠르고 카카오가 조금 뒤늦기는 하지만요. 결국에는 흐름은 비슷하게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여드리면요. 고객 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현금 모아놓은 거죠. 52조 1천억입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 추이를 알 수 있는데 연말에 이렇게 대폭 늘어났다가 한 7조가량 들어왔다가요. 한 5조가량이 다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좀 답답하게
횡보하는 국면에서 고객 예탁금은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많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융자는 좀 늘어나는 그림이죠. 이렇게 작년 연말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16조 7천억이면 절대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미수금은 8,900억, 굉장히 많은 편이죠. 단타들을 그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게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라고 봤을 때 지금 131조거든요. 그건 한 10조가량 늘어난 것 같아요. 연초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펀드 쪽으로도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시장에는 어쨌든 플러스 요인이죠. 요게 이제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별, 업종별로 종목 고르기가 어려운 분들이 ETF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쪽 펀드 쪽으로 돈들이 조금 예탁금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보면요. 오늘 시간 외 거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 그래프를 보면요. 요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요. 다우 그림을 이렇게 보면 급락을 했다가 다시 그만한 각도, 그만한 크기로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고점을 뚫지는 지금 못하고 있죠. 앞에 고점에 딱 부딪혀 있습니다. 요거를 뚫는다고 그러면요 또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을 보여줄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앞에 고점을 뚫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며칠 있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나스닥은 이렇습니다. 어제 0.25% 플러스이긴 하지만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다우하고 비슷하게 앞에 고점은 뚫지 못하고 있죠. 거기서 이렇게 조금 주저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날 이 음봉 길쭉하게 난 날이요. 지금 그 영향권 아래 아직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음봉 길쭉한 거를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석해 드렸죠.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또는 그동안에 이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냈던 세력이 요날 일거에 가격을 따지지 않고 아침부터 종가까지 원 없이 이렇게 팔아졌겠다.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한 요 날이 그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는 지금 한 달째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요 음봉의 영향권 내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아직까지는 앞에 고점을 넘기면서 이렇게 상승하기에는 역부족 아닌가.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요. 이렇게 음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연할 대량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때 대량 매도한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요. 악재가 나와서 좀 주가가 빠져주기를 바라겠죠. 그러죠. 이렇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좀 빠져주기를 바라는데 묘하게도 지금 중국 딥싱크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우연의 일치일 것 같지만요.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악재들이 생각지도 못한 악재들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많이 빠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음모론으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요때 대량 매도하고 음봉을 냈던 요때 이후로 재미가 없다. 그 영향권 아래에 지금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S&P 500도 비슷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합니다. 일본 니케이 미국 시장 닮아 있죠. 오늘 0.1% 풀었습니다. 대만 플러스 0.9%. 반도체 관련주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데 대만은 그런대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들고요. 독일이 이렇게 좋습니다. 어제도 0.4%, 프랑스도 0.8%.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05%, 항생 플러스 0.1%. 중국을 다녀온 본토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가게들이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고 그 문을 연 가게들도
손님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아직까지도 소비 심리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프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한 후에 거의 지금 한 4개월째 이렇게 하락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미국 시장 개별 종목 잠깐 보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시간 외의 거래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지금 2.7%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 추이를 보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제 종가는 마이너스 0.7%,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하락을 했다가 한 절반 정도 지금 회복은 했지만 전체 모양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간 외에서는 0.4% 올랐고 어제 2.8% 올랐지만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다. 21선 아래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인데요. 엔비디아가 오늘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딥싱크 얘기 나온 날 16%가 빠졌다가 그 다음날 8%가 올랐다가 또 그 다음날 또 4%가 빠졌다가 어제는 이제 0.7% 오르기는 했지만요. 오늘 또 시간 외에서는 1%가 빠졌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이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엔비디아 그래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딥시크 영향을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브로드컴이나 AMD도 같이 이렇게 받고는 있습니다만 요게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 그래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 놓은 것 같죠.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이격을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횡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프 모양이 좀 망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하드웨어 쪽 우리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요. AI 관련해서 하드웨어 종목들이 급락을 했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단가가 낮아지면서 그 수혜를 좀 볼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단골로 추천을 드리는 더존 비전이 오늘 또 4.2%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네이버가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6.1% 올랐고 카카오는 대신에 그동안에 상승폭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7.2%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종목 다 흐름은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상승세가 더 돋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하이퍼 글로벌 X 지금은 언어만 이제 포함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미지나 음성이나 영상 챗 GPT하고 이제 버금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봤을 때 네이버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앞에 고점 다다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앞에 고점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요 고점을 좀 뚫고 가는 것까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바닥에서 따지면 수익이 좀 낮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종목 아닌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이버나 그렇게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요. 주가가 좀 덜 올랐죠. 거의 안 오르다시피 했죠. 최근에 좀 올랐다가 다시 반납을 했는데요. 오늘 7% 올랐으니까 상당히 강한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으로 보면 카카오도 네이버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네이버가 하이퍼 글로벌 X라고 그러면 카카오는 또 카카오 I라고 그래서 또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가격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면 부담 없이 사놓고 좀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종목 아닌가. 가격 보면 이렇죠. 이렇게 보면 요 가격대에서는 이렇게 하방으로 조금 저지가 되는 요게 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프로 봤을 때 네이버 들어가기가 조금 그러시다 그러면 카카오 쪽으로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아마 그런 시각들이
오늘 카카오 쪽에 조금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슷한 시각으로 이제 더전 비주원 제 단골 종목인데요. 오늘 4.2% 올라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특히 연기금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기관이 62,000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면서 쌍끌이를 이렇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앞에 고점이 여기입니다. 앞에 고점에 딱 이렇게 부딪혀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비슷한 그런 패턴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도 좀 뚫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거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좀 진득하게 한 1년 정도 각오하고 좀 가지고 가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격이 예전 요때가 작년 7월인데요. 78,000원 가격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한 10,000원 정도 덜 올라 있습니다. 근데 실적면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죠. 인터넷 은행 관련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는 거의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더전비주원은 조금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전비주원 가지신 분들이요 조금 올랐다고 팔지 말고 좀 진득하게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눈에 띄었던 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2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를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혼자 이렇게 독주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19만 주, 기관이 3만 5천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에 강세를 띄었는데 오늘은 또 수급까지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에서 로봇 쪽에 집중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개발 그 미래 로봇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조직까지 갖춘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한 30%, 34% 정도 아마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계열사로 거의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그러면 특히나 로봇 관련해서는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프 봐도 이렇게 느낌으로 오시죠. 오늘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재료까지 터져줬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요. 또 그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SPG, 감속기, 또 소형 모타. 예전에는 가전 쪽에서만 SPG가 실적을 거뒀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주로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 로봇주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지만요. 오늘 보니까 기관이 17만 주, 외국인이 9만 4천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회사인데요. 시총이 한 6,900억이니까 조그마한 회사인데 외국인 기관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그래프 패턴이요. 방금 보여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양봉이 나면서 앞에 고점을 뚫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최근에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앞에 고점 44,800원 대비했을 때는요. 아직도 좀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오늘 31,000원인데 SPG는 아마 예전부터 제가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전하고는 또 다른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 팔지 말고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로봇주는 아마 금년 내내 이렇게 꾸준히 얘기가 될 그런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에요. KH바텍이라고 제가 예전에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다시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9.2% 올라줬어요. 그래서 아마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KH바텍이 원래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연결 부위 거기에서 그 기술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의 한 90% 이상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폴더블 폰 판매가 조금 더디다 그래서 주가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요.
실적은 그런대로 괜찮은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9.2% 올린 이유가 여기 이제 뉴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글씨가 아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제목이 KH바텍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개발 기대감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힌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휴머노이드 개발하는 쪽에 그러니까 로봇에도 KH바텍 제품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에 힌지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로봇 관련해서도 KH바텍이 얘기가 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또 추가로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그 특별한 모습을 보였는데 거래가 오늘 660만 주 기록을 했습니다. 대량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1월 14일 날 보면요. 이때 800만 주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세력이 한번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130만 주. 또 이때 1월 20일 날 210만 주. 그러니까 평소 한 2, 30만 주 거래되던 게 800만 주, 200만 주, 오늘 660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KH바텍이 삼성 로봇 관련해서 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은 미리 정보를 좀 취득한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두드러지죠. 거래가 전혀 없던 종목인데 요 근래 와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살짝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점인데요. 오늘 이렇게 9.2% 급등은 했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빠졌기 때문에 절대 가격은 아직도 높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가격 면에서는 오른 게 없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물대 이렇게 그래프 보면 요 매물대를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요. 수급에서 그 위로는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를 벗어난다고 그러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다 이런 얘기죠.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상당히 폭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방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SPG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로봇 관련해서 지금 대표 종목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다고 그러면 KH바텍도 결과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급등 패턴을 따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협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원래 삼성전자에다가 힌지를 납품하던 회사인데 로봇 관련해서도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 연관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고 방향을 완전히 우상향을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물대를 이렇게 살짝 벗어나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종목이고요.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조금 한 10%나 20% 정도는 좀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제표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KH바텍도 조그만 종목이지만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장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종목은 눈에 많이 띕니다. 덴티움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종목인데 오늘 또한 100원 올랐어요. 이 와중에. 근데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조금 사주는 맛이 있고요. 투신이 이렇게 많이 사주고 있어요. 날짜별로 보면 전일 6.7%, 오늘 0.1%,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는 아직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이거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게 지지선이죠.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가격 면에서 좀 부담 없이 들어갈 만한 종목 아닌가. 실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실적이 살짝 이렇게 좀 저조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한 3배 빠졌기 때문에 그런 또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담아놓고 좀 기다리면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장은요. 연휴 동안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선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당연히 오늘 급락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대를 그만큼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그래도 그렇게 놀랄 만한 점은 아닌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거의 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선방했다. 그러면서 또 딥싱크 관련해서 오히려 혜택이 주어질 만한 네이버, 카카오, 더전비존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강하게 KH바텍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의외로 강하다. 특히나 오늘 개인들이 한 1조 가까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한 거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는 아직도 여전히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고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때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다우나 나스닥이 딱 앞에 고점 부근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넘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번 주에 좀 지켜보면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